야오쌤의 면접 원정대입니다. 오늘은 동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에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많이 나왔던 질문이 여러분들 아시는 동료나 상사의 비리를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동료나 상사의 비리입니다. 자, 비리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좀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바로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동료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고 얘기도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동료인데 바로 신고한다?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주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동료 생각해?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신고를 하겠지만 신고는 맨 마지막에,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고를 하되 그 전에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지, 왜? 동료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 동료에 관련된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확인을 먼저 해봐야죠. 왜? 동료나 상사가 그게 진짜 비리인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확인했을 때 동료나 상사가 이거 비리인지 몰랐어 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해결이 되겠죠. 더 이상 큰 비리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는 맨 마지막이에요. 확인한 다음에 부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서장 보고 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장은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부서장에게 보고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겠죠. 부서 회의를 열어서 여러 사람의 어떤 생각을 물음으로써 신고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부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저 같으면 제 이름으로 신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동료인데, 내가 믿고 이렇게 관계십을 유지하고 있는 동료인데, 어쨌든 내가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했다 한들 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으로 신고를 한다? 조금,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이기 때문에, 왜? 면접에 여기서 동료회, 그야말로 동료회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저라면 제 이름으로 신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겠죠. 부서장님 부서 명의로 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는 심부름 할 수는 있겠죠. 신고하는 거. 그래서 결국 신고를 하되 맨 마지막에 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죠?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나오던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동료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근데 목격자인
본인은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료 나오죠. 징계위원회예요. 이제 여기는 비리를 목격했을 텐데 여기는 아예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죠. 근데 목격자의 본인이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라는 거죠. 증언은 해야 됩니다. 증언은 해야 되는데 이 동료애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도.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거를 징계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잘못했으니까 또 피해자도 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자, 만약에 내가 다 얘기했어. 동료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퇴사당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료가 퇴사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동료애적인 측면에서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친구 만약에 취업하면 내가 나중에 이런 게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네. 그럼 내가 뭐 퇴사당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뭐 정답이 없죠. 면접에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증언하되 제가 그러니까 이 동료가 퇴사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증언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잘못을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야죠. 징계는 받아야 되지만 퇴사까지는 동료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동료애가 있다라면 퇴사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가 퇴사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증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동료니까. 관계십이 있고 서로 어떤 믿음도 있겠죠. 동료 간에. 그런 관계십이 있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증언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퇴사 당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퇴사 안 당한다라면 그리고 어쨌든 징계는 받은 거잖아요. 받을 수 있고 징계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퇴사까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료애를 갖고 동료애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비리가 됐든 징계위원회 이렇게 해서 퇴사당할 수 있어요. 신고함으로써 퇴사당할 수 있고 증언함으로써 퇴사당할 수 있는데 동료로서 동료기 때문에 최소한 퇴사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라는 방향에서 그런 관점으로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이 동료애를 묻는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에 관련된 질문, 뭐 이거 외에도 따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가 달라지더라도 이 동료애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큰 무리 없이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에 관련된 질문 오늘 이 정도로 다루겠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겠지만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